안녕하십니까, 불트입니다. 오늘도 카운터 페이지에서 블레이저의 기초적인 특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실행을 시켜서 카운터 페이지로 가면 클릭 미를 누르면 카운터가 올라가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자, 이것을 한번 단계별로 설명을 해보면요. 버튼을 클릭하면 클릭 이벤트가 발생해서 인크리먼트 카운트 메소드를 실행시킵니다. 그러면 여기 안에 들어가 있는 로직인 커런트 카운트 변수가 1 증가하는 것이 실행되고요. 그러면은 커런트 카운트의 변수 값이 바뀌면서 p 태그에 있는 커런트 카운트 값도 변합니다. 그러한 과정으로 우리가 지금 클릭미를 누르면 커런트 카운트의 숫자가 1씩 증가하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자, 그러면 조금만 더 응용을 해보죠. 클릭을 해서 숫자를 늘리는 것이 아니라 아예 숫자를 넣어서 숫자를 기입해서 커런트 카운트 변수의 숫자를 변경하는 것은 어떻게 할까요? 지금까지 알고 있는 상식만으로 한번 해보죠. 먼저 서버를 중지시키고요. 자, 그러면 일단은 인풋 태그를 만들어 줘야 됩니다. 블레이저 테스트 페이지는 부트스트랩을 이용하기 때문에 일단 레이아웃 먼저 가지고 와 볼게요. 자, 부트스트랩 홈페이지로 가서 폼 부분에 인풋 그룹으로 가서요. 요거를 이용하면 좋을 것 같네요. 자, 세 번째니까 요것을 가지고 와서요. 자, 대입을 시키고 필요 없는 것들은 지워주고요. 아이디나 인풋 그룹에는 타입이 텍스트가 아니라 숫자겠죠? 넘버. 네, 일단 이렇게 만들어서 실행해 보겠습니다. 네, 이렇게 나왔고요. 오케이. 그런 다음에 연결을 할게요. 자, value를 써야겠죠? value에 우리가 연결할 변수는 골뱅이의 current count이고요. 그리고 onChange, onChange 이벤트를 사용하는데요. 기본적으로 변수 2를 사용해서 current count는 2의 value를 사용하는데 타입이 맞지가 않죠? value는 지금 오브젝트니까요. 그래서 컨버트를 해줍시다. convert to int 32. 이 value를 넣어줍시다. 네. 자, 설명드리면 인풋의 타입은 넘버고요. 그리고 이것은 부트스트랩의 클래스를 사용한다는 것이고, 우리가 인풋 태그와 연결할 변수는 current count이고요. 인풋이 변경될 때 current count는 인풋의 값을 int로 변환한 것을 대입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실행을 해주고 변경되는지 봅시다. 숫자를 입력하세요. 0이 나와 있네요. 10 엔터. 네, 바뀌고요. 100 엔터. 바뀌고요. 거기서 클릭 미를 하면 1씩 올라가죠. 그러면서 인풋의 밸류 값은 변수와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클릭 미를 눌러서 커런트 카운트가 올라가면 인풋 태그 안에 있는 밸류 값도 같이 올라갑니다. 그럼 명시적으로 오른쪽에 버튼 하나 만들어 볼까요? 자, 여기서 그러면은 하나 만들고 타입은 서밋으로 한 다음에 버튼명은 확인으로 하죠. apply change. 그러면은 바뀌어 있네요. 버튼이 별로 이쁘지가 않으니까요. 부트스트랩 클래스를 사용하죠. btn tn secondary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apply change. 그러면은
네, 이렇게 UI가 이쁘게 바뀌었습니다. 자, 그러면은 60을 누르고 확인을 누르면 60으로 바뀌고요. 아무 숫자나 인트 범위 내에서 숫자가 바뀌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네, 여기까지 알아보죠. 자, 인풋을 사용하기 위한 코드가 좀 긴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블레이저에서는 하나의 예약어를 만들었는데요. 그 예약어 이름은 바인드입니다. 자, 그러면 이 코드가 얼마나 가벼워지는지 보여드릴게요. 자, 정말 쉽습니다. 골뱅이에 바인드, 그리고 변수명, 이게 끝입니다. 자, 그러면은 이 한 줄이 이 코드로 이렇게 심플해지는데요. 앱을 실행해서 확인을 해보죠. 카운터에 들어가면은 네, 숫자를 입력하라는 두 개의 인풋 태그가 나오고요. 간격을 띄울게요. 네, 이렇게 간격을 띄워서 자, 위에는 인풋 태그의 value와 그리고 블레이저의 onChange 이벤트를 사용한 거고요. 아래는 이 모든 것을 다 통합한 바인드를 사용한 겁니다. 자, 숫자를 입력해 하세요. 10 확인 되고요. 위에서도 30 확인하면 되고요. 아래에서도 100 확인하면은 되네요. 자, 이렇게 좀 더 보기 쉽게 바꿔놨습니다. 다시 한번 하면은 네, 1150 확인 바뀌고요. 1 확인 바뀌고요. 클릭미도 계속 동작하고요. 네, 이렇게 숫자가 동기화돼서 나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네, 이렇게 UI와 그리고 코드 부분, 즉 스테이트 부분이 서로 영향을 주고받으면서 값이 동기화되는 것을 바인딩이라고 하고요. 모델 클래스를 이용하면 모델 바인딩이 되는 거겠죠. 즉, 바인딩을 쉽게 하기 위해서 블레이저는 바인드라고 하는 키워드를 사용하고 있다고 하는 것을 보여드렸습니다. 그리고 그 바인드는 엄밀히 말해서는 value와 그리고 onChange 이벤트를 합친 거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자, 그러면은 어떤 분들은 onChange 이벤트가 아니라 onInput 이벤트, 즉 숫자를 입력할 때 바로바로 바인딩이 되는 그런 이벤트를 사용할 수 있는지 궁금하신 분이 계실 겁니다. 네, 당연히 사용 가능합니다. 이것도 정말 쉬운데요. 골뱅이의 바인드, 그리고 바인드의 이벤트를 뭘로 할 것인지 정하는 것이 있습니다. 네, 여기서 onInput을 사용하겠다. 이렇게 해주시면 됩니다. 자, 그럼 되는지 한번 확인해 볼게요. 자, 보십시오. 10, 100, 130, 1100, 50. 자, 이런 식으로 타이핑 하는 순간에 바로 바인딩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럼 위에도 onChange 이벤트가 아니라 onInput 이벤트로 한다면요. 자, 그러면은 onInput이라고 하겠네요. on 바꿔야겠네요. apply change. 네, onInput으로 바꿨습니다. 자, 왜 에러가 났을까요? 다시 껐다가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다시 카운터 페이지로 가서 값을 아예 없애니 에러가 나는군요. 자, 우리가 onInput 이벤트를 사용하는데 value와 onInput을 사용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다가 한 가지 에러를 발견했습니다. 이렇게 숫자를 입력한 다음에 숫자를 다 지워주면은 에러가 난다는 거죠. 그 이유를 알아봤더니 컨버트 메서드에서 이 안의 값이 널이거나 빈 공간이 되면 에러가 나는 게 문제였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말고 이렇게 코드를 수정하였는데요. 짧게 설명드리면은 value 값을 스트링으로 바꾼 다음에 그 스트링에서
이 값이 null 또는 empty, 빈 공간이 아닌지를 확인하고서는 null 또는 빈 공간이면은 0, 아니면은 원래 값을 컨버트 해주는 코드입니다. apply change를 해서 새로 고침을 하면 이제는 정상적으로 숫자를 대입하고 숫자를 없애서 빈 공간을 만들어도 자동으로 0이 대입되면서 에러가 생기지 않습니다. 바인드 키워드를 사용한 코드 같은 경우에는 숫자를 대입하고 지워도 에러가 생기지 않죠. 즉 이렇게 쓰면 된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드린 게 아니라 블레이저에서 만든 바인드 키워드를 사용하는 것이 얼마나 편하고 그리고 코드가 깔끔한지를 보여드리고 싶었습니다. 자, 오늘 바인드 키워드에 대해서, 즉 바인드 키워드를 활용해서 바인딩 시키는 방법을 알아보았는데요. 끝내기 전에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은 원래 바인드 키워드가 있기 전에 바인드 밸류 키워드가 있었습니다. 바인드 밸류요. 그럼 여기에서도 똑같이 바인드 밸류 적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apply change를 하고, 자, 다시 들어오면 작동이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즉 바인드 키워드 전에 바인드 밸류 키워드가 있었고요. 지금은 바인드 키워드를 사용하는 것이 훨씬 좋습니다. 예전에는 바인드 밸류에서는 가능하고 바인드 키워드에서는 안 되는 그런 것들도 있었던 것 같은데요. 지금은 바인드에서 전부 다 되는 것으로 알고 있고, 혹시나 그 둘의 차이점이 있으면 다른 강의에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웹 서칭을 하다 보면 바인드 밸류 키워드도 나오고 바인드 키워드도 나와서 헷갈리는 부분이 있어서 바인드 키워드를 사용하는 것이 좋다. 네, 이렇게 말씀드리면서 오늘은 여기서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죠. 감사합니다.